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미 굉장히 유명해진 책이죠. 메타버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요. 김상균 님이 지으셨고 플랜 B 디자인에서 출판한 메타버스. 작년 말 2020년 말경에 출판된 책인데 사실 반년도 되지 않아서 이미 너무 유명해진 책이라 조금 저는 늦은 감이 있네요. 지금 리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였어요. 특히나 그 디지털이나 메타버스, 요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깔끔하게. 보통 이런 어떤 핫한 트렌드나 좀 앞서가는 기술에 대한 것들을 외국에서 출판을 하셔서 국내 번역서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그 번역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기업이나 업체를 예를 드는 것들도 항상 보면은 너무 잘 아는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 위주로 돼 있기는 했는데, 조금 한국형의 정리된 버전의 디지털 세계를 다루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니까 메타버스라는 말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모두들 알고 있죠.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어떤 거라는 걸. 근데 그거를 제가 여태껏 본 책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잘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메타버스의 정의, 분류, 그리고 앞뒤의 사례들, 마지막에는 윤리적인 것들까지, 인문학적인 것까지 터치를 하셔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책 한 권으로 가장 깔끔하고 완벽하게 알아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계속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종류 중에서 좀 인사이트를 보는 책들 중에서 제일 아주 재밌게 봤던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가 그 최재봉 교수님이 쓰신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앞에 최재봉 교수님이 또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저는 약간 호감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읽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점점 디지털화 돼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지구, 물리적인 지구, 아날로그 지구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디지털 지구, 그 마블이라는 시리즈를, 마블 영화나 만화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개의 평행 우주가 있다,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것처럼 현실의 지구, 물리적인 지구와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지구, 또 하나의 세상,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인사이트 있게,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책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읽어보시기에 굉장히 편한 책이에요. 어렵지 않게 쓰셨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들이나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메타버스라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개념은 정의할 수 있어도 머리에 확 들어오지 않는 게, 실체가 어떻게 보면 만질 수 있는 실체는 없으니까, 물리적인 이제 그런 부분의 것들을 조금 더 만져질 수 있는 것처럼 가깝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권하는 책이에요. 학생들부터 나이가 좀 드신 분들까지. 학생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좀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인데 이 책을 읽으시면 이런 거 내가 다 하던 거네 이미, 이렇게 생각하셔서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개념이. 메타버스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읽어보면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오늘날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꼭 읽어봐야 될 필독서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책 중에 경제 관련된 서적들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이 직무유기이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오늘날 같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런데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책을 정의하는 아주 좋은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받아들이는 게 조금 버겁다고 안 받아들이면 내일은 정말 못 따라갈 수도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너무 잘들 하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연구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배우는 자세로 알아가시면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읽으실 수 있으면 꼭 기회를 가지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쪽에 프롤로그랑 챕터 1, 챕터 2 넘어가는 아주 극초반까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김상균 지음, 플랜 B 디자인. 프롤로그. 갑자기 다가온 언택트 세상. 사실은 나만 몰랐던 메타버스. 2020년 시작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정확히는 변화보다 혁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가장 좋은 소통 수단이라 여겨왔습니다. 카페, 식당, 강의실, 사무실, 공원 등에서 여럿이 만나 함께 어울려 놀고 공부하며 일하는 삶의 방식이 최고라 믿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함께 머물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와 반대를 뜻하는 on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 언택트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화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원격 교육, 줌, 웹엑스, 팀즈 이런 키워드들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매우 낯선 개념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기업체 임원분들에게까지 불과 몇 달 만에 일상의 단어로 스며들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불안감과 신기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언택트 세계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세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언택트 세계는 현실 세계와 공존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의 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서로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소통했으며 사이버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해왔고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법인들과 각종 화상회의의 도구와 협업 툴을 가지고 함께 일했습니다. 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 게임 세상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섰는데 국내 커피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임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온라인 게임 세상에 머무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이런 언택트 세계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뜻합니다.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여러 세계를 메타버스라 합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곁에 있었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메타버스보다 현실 세계에 머무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크기가 100나노미터도 안 되는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인류를 거대한 메타버스 속으로 강제 이주시킨 셈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 익숙했던 이들은 언택트 문화에 쉽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은 갑자기 다가온 언택트 문화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도 우리가 경험한 언택트 문화, 언택트 혁명은 우리에게 메타버스의 의미를 깊게 남길 겁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확장해 가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아날로그 지구, 물리적 지구에서만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미 많은 이들이 그 메타버스의 의미와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 물리적 지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곁에는 물리적 지구와 함께 디지털 지구인 메타버스가 함께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 세계, 물리적 지구에서만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당신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붙이지 못한 물리적 지구에 고립된 사람이 됩니다. 특히 당신이 기업 경영자, 정책 의사 결정권자라면 더욱더 물리적 지구에만 고립되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를 외면한 리더와 함께하는 조직과 구성원들은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의미, 즐거움, 경제적 이익 등을 모두 놓치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배를 타고 신대륙을 탐험하며 그들의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19세기 기계화 세상의 미래 가치에 먼저 눈을 뜬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GDP를 압도하며 성장했습니다. 21세기는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누구이건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르핀에 중독된 쥐가 된다. 메타버스라는 거창한 개념까지 알아야 할까? 그저 화상회의 툴이나 메신저로 필요한 것들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닌가? 현실 세계에서의 만남도 피곤한데 굳이 거울 세계나 가상 세계 등의 메타버스 속에서까지 서로 어울려 지내야 하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가 했던 쥐 공원 실험에 잠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쥐들이 지낼 만한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의 쥐들은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지지고 볶으며 살게 해주었고 다른 한 그룹의 쥐들은 서로 분리되어 독립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쥐들이 오가는 길에 모르핀, 환각을 일으키는 강한 진통제가 섞인 설탕물 등을 배치했습니다.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사는 쥐들과 각자
독립 생활을 하는 쥐들. 어느 쪽이 모르핀을 탄 설탕물에 더 집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독립 생활을 하는 쥐들이 모르핀에 더욱더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함께 모여 사는 쥐들은 그룹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다투기도 하고 어울려 짝짓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울림에는 즐거움과 어려움이 공존했으나 어울림은 결과적으로 쥐들을 모르핀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어울려 지내야 모르핀에 중독된 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울림이 꼭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모습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어울림이 부족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면 메타버스에서 더 다양한 어울림을 만들면 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세계, 어울림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더 편하게, 더 많은 이들과 어울리기 위한 세계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함께 찢고 볶으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여행하는 탐험가. 저는 다양한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로봇 공학을 전공하며 독학으로 게임 개발에 입문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전화로 접속해서 여럿이 함께 즐기는 원시 형태의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서 상용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분당 접속료 10원을 받아서 전화회사와 수익을 나눠 갖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제 나이 24살 때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산업공학을 거쳐 인지과학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인지과학 공부는 제게 더 큰 질문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화가 폴 고갱이 1897년에 완성한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의 타이틀은 제 박사 과정 중에 화두였는데 저는 이 물음에 관한 해답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답은 20만 년 전의 시간 속이나 수백만 광년 거리의 우주 먼 곳에 존재하지 않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소통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그런 성취와 상실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설프게 탐험했던 심리학, 철학, 교육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게이미피케이션 등은 저를 하나의 세계로 이끌었고 그게 바로 메타버스였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 하나의 지구에서 살지만 각자의 선택에 따라 동시에 여러 개의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지구만 바라볼 게 아니라 디지털 지구인 여러 메타버스를 탐험하면 제 화두에 관한 해답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리라 기대합니다. 저의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메타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메타버스를
탐험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여행 가이드. 이 책은 4종류의 메타버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인류사적 의미, 소통수단으로서의 가치 등을 소개합니다. 메타버스를 여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4종류의 메타버스를 차례대로 여행합니다.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순으로 살펴봅니다. 이들은 꼭 순서대로 여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을 보시다가 현기증이 나시면 잠시 다른 메타버스를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다만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6장은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에게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는지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6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업 분야나 비즈니스 모델 등이 유사한 기업을 놓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메타버스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7장은 메타버스가 풀어야 할 윤리, 법, 경제, 심리적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 정의 자체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풀어야 할 문제의 주제와 해결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7장에서는 그런 논의를 위한 몇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넓게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기업 경영과 산업 환경이 어떻게 진화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국가 시스템과 글로벌 협력 체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 데미안의 싱클레어처럼 알을 깨고 메타버스로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파트 1.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한 가지뿐이다. 몸을 던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 안전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훌쩍 몸을 던지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 챕터 1. 새로운 세상,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의 탄생.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바라봅니다. 현실의 내 몸은 지하철 의자 위에 있으나 내 정신과 의지는 온전히 스마트폰 속 세상에 있습니다. PC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5명이 나란히 앉은 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십 명과 연합해서 또 다른 지역의 수십 명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방학 끝 무렵에 몰아쓰던 일기를 성인들은 소셜미디어에 매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온라인 세상에 올립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의 세상, 아날로그 지구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놀아도 되는데 굳이 왜 디지털 지구에서 살고자 할까요? 인간은 예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더 많은 이웃을 만들고 끝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아무리 많은 건물을 짓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욕구를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아날로그 지구로 채우기에는 부족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에 메타버스를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에 일상을 올리는 것,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고 활동하는 행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게 다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술 연구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의 4가지로 분류합니다. 현재까지는 ASF의 분류가 가장 깔끔하고 타당해 보여서 이 책에서는 이 4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포켓몬을 잡아보셨나요? 자동차 앞 유리에 길 안내 이미지가 나타나는 HUD를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면 스마트폰 앱으로 책에 있는 마커를 찍었더니 책 위에 움직이는 동물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증강현실 세계를 경험하신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먹었던 음식 사진을 올려보셨나요? 페이스북에 최근에 읽었던 멋진 책의 커버를 찍어서 올리셨나요? 공부하는 당신의 모습, 일하는 모습을 브이로그에 올리셨나요? 인간극장이나 나 혼자 산다를 보셨나요? 라이프 로깅 세계를 즐기신 겁니다. 아이돌 팬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해 보셨나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원격 수업, 원격 회의를 해보셨나요?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해 보셨나요? 거울 세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해보셨나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셨나요? 그게 바로 가상 세계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치를 현실 세계의 가치로 가늠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메타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메타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지표임은 확실합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여러 기업들을
후방에서 웹 서비스로 지원하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880조 원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브이로그가 올라오는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의 시가총액은 1200조 원을 넘어서서 세계 5위에 해당합니다. 라이프 로깅 분야의 대표적 기업인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900조 원을 돌파해서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770조 원을 넘어서 세계 8위에 위치한 텐센트의 매출 중 35%라는 가장 큰 몫을 게임,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8위의 기업 중 절반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나이키는 2006년부터 자신만의 메타버스를 꾸준히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경쟁 기업과의 수익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면서 시가총액 198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인 아디다스의 3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텐센트, 나이키 등에 대해서는 다른 챕터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를 구름잡는 기업들의 성장세는 오프라인 기반의 제조, 유통 기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그저 먼 세상 이야기, 일부 디지털 마니아나 Z세대들의 놀이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챕터 2 디지털 테라포밍 호모 사피엔스 파베르 루덴스 앤 데우스 테라포밍은 지구화, 행성개조 정도로 해석되는 용어입니다. 지구가 아닌 우주의 다른 행성을 인간이 사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테라포밍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던 공간, 디지털 공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생 인류,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을 지칭하는 대표적 표현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헌마다 차이가 있으나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시기는 대략 7에서 2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는 한동안 아프리카 대륙에 머물면서 큰 발전이 없었으나 대략 3만 년 전인 빙하기 말기에 돌을 가지고 여러 도구를 만들고 큰 집단으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합니다.